안녕하세요, 이슈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처음 접한 때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0년 플란다스의 개를 통해서입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봉 감독의 첫 번째 장편 데뷔 작품이었습니다. 배두나 이성재가 주연이었고 변희봉 선생이 조연으로 나온 명작이었죠. 전 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의 영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당시 봉 감독이 제시했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러적인 긴장감은 여느 블록버스터 못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에 거대 자본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관객을 몰입시킬 수 있는 봉준호 감독의 천재성을 우린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봉 감독의 천재성과 그리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대중적인 감성이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 살인의 추억으로 한국 영화의 역사는 2003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살인의 추억이 대중적으로 메가 히트를 기록했지만 역시 봉 감독의 영화는 그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어두운 욕망을 조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호불호가 심한 편입니다만 그럴수록 그의 매니아층은 점점 두껍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스타 감독으로 부상한 봉준호 감독은 2006년 영화 괴물로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쓰게 되죠. 이 영화 이전에 가장 관객 수를 많이 동원한 영화인 왕의 남자의 기록을 깨고 무려 13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야말로 봉준호 감독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당시 괴물은 1300만 명 동원이라는 대히트를 기록했지만 정작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최초의 제대로 된 SF 괴수 영화를 기대했지만 영화 괴물은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해 있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정작 이 사회에서 진짜 괴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했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8일 전 실로 매우 오랜만에 한 영화를 조조로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바로 마더였습니다. 봉준호와 김혜자 그리고 원빈의 라인업은 저를 영화의 기대감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영화 마더는 청불 등급으로 개봉되었지만 봉 감독의 스타성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넘는 흥행을 기록했지만 이 영화 또한 관객들의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 마더를 봉 감독 최고의 수작으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김혜자가 버스 안에서 스스로 침을 놓고 기타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더는 봉 감독이 스타 감독이 된 이후 처음으로 살인의 추억의 감성으로 제작한 영화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 설국열차가 15세 관람가로 개봉됩니다.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 작품 중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설국을 달리는 열차의 판타지를 기대한 관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을 찾았지만 영화 내내 보여지는 어둡고 폭력적인 장면은 부모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의 정치적인 성향이 변했음을 세상에 알린 영화로 기억됩니다. 이 영화로 봉 감독은 자신의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데 좀 더 용감해집니다. 역시 봉준호라는 탄성은 영화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옥자로까지 이어진 봉준호 감독의 글로벌 진출 의지가 2019년 기생충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집중으로 인해서 잠시 멈추는데요. 출연진들을 모두 국내 배우로 기용하고 봉 감독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각본의 힘을 발휘한 영화 기생충은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마더에 열광했던 매니아층과 일반 대중들도 매료시킬 수 있는 봉준호 최고의 필모그래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빈부격차와 계급 투쟁을 큰 화두로 던졌고 관객들은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키는 세 가족의 충격적인 관계를 목격하면서 소름돋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생충은 개봉 직후부터 대중들의 거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며 봉준호 감독의 제작 의도대로 놀라는 대중들에게 맡기겠다는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기생충은 국내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에도 파고들어서 좌우 정치 세력들에게도 거대한 토론의 장을 선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평소 소신인 주위의 작은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은
어느덧 현실이 되어서 가장 보수적인 아카데미에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하는 그 초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팬으로서 봉준호 감독이 자랑스러웠지만 이젠 한국인으로서 봉준호 감독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어서 팬으로서도 매우 흥분됩니다. 봉 감독이 시상식이 끝나고 인터뷰 자리에서 아카데미 4개 부분 수상이 자신의 작품 활동의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그 봉 감독의 다음 작품에 이번의 기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팬들과 수많은 영화인들은 이미 당신의 장편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식 영화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신화를 현실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작품은 봉 감독이 정말 오롯이 하고 싶었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날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님 정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슈브레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